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공식 휴일인데 오늘 또 전략회의를 이게 보니까 이게 오전 오후로 딱 나누면은 그때 큰 뉴스 하나씩 나오는 거 같잖냐, 그지? 네. 그래서 뭘 해야 돼? 뭐 계속 뭐 긴급하게 분석을 해야 돼. 아니 오전 오후로 나눠도 큰 뉴스 나오고 시간별로 나눠도 뉴스는 계속 나오죠. 그러게. 대선 막판이라 아무래도 돌발 뉴스가 많죠. 어제 저기 그 카톡 뉴스 만들었더만. 네. 뉴스야 그거? 그 뭐 뉴스라고 하려면 하고 아니라면 아니고. 요즘 뭐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콘텐츠에 다. 컨텐츠. 토론회 완벽하게 다 보고 나서 네. 분석한 결과를 카톡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네. 자, 토론회 어제가 마지막이었다며. 네, 어제 마지막 5차 토론회. 그 사회자가 누구였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였지? 모르죠. 나 있었잖아 이름. 뭐 있겠죠. 근데 사회자 이정희. 사회자 이정희.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또 이정희 발언을 했는데 사회 뭐 한 거야? 사회자가 뜨끔했겠는데? 내 얘기가 왜 나오지? 무슨 학회 무슨 교수라고 하는데 이정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판에 또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막 이정희 그 대표가 계속 대선에 개입을 하는 거야. 이번 대선의 진짜 후보는 이정희였다. 뭐 이런 이정희 승 뭐 이렇게 된 거야. 그 어땠냐 그래서 난 안 봤는데. 와 진짜 일단 진짜 아마 시청률이 30 몇 프로 나왔네. 네, 38%인가 상당히 높게 마지막 TV 토론 36점 몇 프로 나왔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이상은 홍준표 보려고 나온 것 같아요. 홍준표가 토론 진짜 잘하더라고요. 토론의 달인이더만. 개그 프로가 요즘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거의 뭐 개콘 보는 것 같았어요. 와, 진짜 잘하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진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봐줄 수가 없더라. 왜? 막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맺혀가지고. 지금 뭐 사실 집에 불났잖아요. 자기 당에. 멘붕이지. 13명이 빠져나가가지고. 아니 황영철은 그래도 돌아온다고 그러고. 막판에 저 진짜 딱 긴장하고 본 게 그 토론 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잖아요. 그 후보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 2분을 남겨놓고 유승민 후보가 더 이상 발언 안 하는 거예요. 질문하라고 해도 아니 나 시간 남겨놓겠다고. 그래갖고 그 2분을 쓴 거예요. 막판에. 그 전문이 나왔거나 막판 발언으로. 네, 마지막 그 발언을 하겠다고 내가 일부러 2분을 남겨놨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 사퇴 선언을 할 줄 알았더니. 네, 완전히 분위기는 사퇴 분위기였다니까 나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막 이러는데. 와 그래서 드디어 사퇴하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끝까지 가겠다. 네, 끝까지 가겠다. 낡은 보수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가겠다. 신념과 그냥. 그래서 저기 끝나고 인터뷰 못 날까? 유승민? 네. 그래서 유승민의 뭔가 호감도가 팍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어쨌든 토론이 될 만한 그지? 뭔가 합리적인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미지. 그래서 인터뷰해가지고 사드 관련해서 한번. 사드 관련해서는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면서 조목조목 이제 물어보는 거지. 또라이라는 게 드러날 텐데 그죠? 드러내자 그런 거. 그렇지. 아무튼 뭐 유승민 후보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홍준표 스타일에 좀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사이다. 요즘에 대세가 사이다지.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하면 잘하겠더라고요. 안 되지. 정상회담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 토론회에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칼빈슨호 위에서 정상회담을 해서 이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고. 칼빈슨호는 AIS 공개를 하라니까. 칼빈슨호 너무 좋아하대. 칼빈슨호 무서워서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그냥 되는 대로 막 찍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순환 배치하잖아. 그렇죠. 이거 왔다가 뭐 그다음에 뭐 칼빈슨호 레이건 왔다. 칼빈슨호 갈라는데 칼빈슨호 페르시아만에 있으면 어떡해? 거기서 정상회담 하겠지. 정상회담 한 번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는 뭐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요즘에 칼빈슨호 온다고 하니까 그치, 막 담아가지고 지르는 거죠. 지르는 거지. 검토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지르는 거지 그냥. 트럼프가 아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칼빈슨호라 얘기했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한테 또 말렸어요. 많이 심각한 북한 관련해서 공격을 했고 어줍잖은 방어를 했더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다니까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답변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딱 이 색깔론으로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딱 맞받아 쳐가지고 아이고 우리 홍준표 후보 또 나왔네. 색깔론 끝까지 해보세요. 그 심상정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해버렸어야지. 바보같이 그걸 답을 하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뭐 북이 적폐냐 뭐 이런 예, 질문에 적폐라고 답을 해버렸더만. 예, 북한이 적폐요? 예, 적폐. 그러면 그 적폐랑 대화를 하겠네? 그러니까 걔의 논리로는 맞아, 그지? 그렇죠. 홍준표 논리가 맞죠. 말이 안 되는 홍준표가 머리가 얘기죠. 좋고 예. 문재인이 너무 말리죠. 예. 머리숙했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도 뭐 약간 만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는 뭐 대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딱 보도는 뭐 적폐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나가는 북한 정권은 적폐다 이래 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약점이에요. 특히 이것도 어떤 뭐랄까 종북 몰이에서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지. 과감하게 종북 몰이는 완전히 이재명 그 시장처럼 작사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난번 대선 때 NLL 사건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똑같은 걸로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봤니? 토론회. 뭐요? 토론에서 못 봤어요. 아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홍준표, 문재인 그 다음에 유승민 얘기했고. 그럼 나중에 문재인 되더라도 안에다가 뭐 개면말이 갖다 놔야겠구만. 걔를 왜? 아이 그 보수가 공격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치, 맞아. 이 전사가 필요하지.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안철수 후보는 어제는 뭐 특별히 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초반에 딱 그 표정을 딱 보니까 망했다. 자포자기? 자포자기. 사퇴. 눈빛이나 이런 게 토론회 하기 싫어 죽겠다 뭐 이런 표정이죠. 뭔가 이게 막 분노가 있는 것 같은 표정. 근데 토론을 하면 안철수 후보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답답한 거예요.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에 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계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4차 혁명 얘기는 줄기차게 하는데 그게 안철수 머리 좋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지. 네. 그래? 아유 뭐 교수인데.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뭐 V3 해가지고 서울대 뭐 교수의 카이스트 공부머리. 근데 이 토론에 몰입해가지고 내가 한번 하겠다라고 딱 했으면 대답을 잘 했겠지. 근데 지금 토론에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그러면 영혼이 딴 데가 상황이 있다. 지금 지지율 반토막 나가지고 작살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캠프에서 또 하자는 대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캠프 내에서 뭐 누가 여론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놈을 조져야 되나 누구 때문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MB 아바타. 자기가 자수선거했다는 사람인데 그러면 토론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지금 누구를 온갖 자기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지. 심리 분석을 한 것 같다. 김태형 쌤을 한번 모셔야 안철수 심리 분석. 그러니까 넋이 나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무튼 대선 기간에 상당히 많이 늙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포인트가 차라리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보기에 야 홍준표가 낫다. 오히려 맞아 실력 검증이 돼버렸네. 보수가 볼 때는 그래요. 홍준표가 차라리 나요. 확정력을 보고 안철수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워낙에나 이제 옛날 구닥다리로 가버렸으니까 좀 이제 4차 산업혁명 좀 새로운 걸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포장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안철수 또 하오라고 됐는데 안철수 딱 깠더니만 초딩이더라 이러면 차라리 홍준표는 그래도 유연하니까 금마들 입장에서 눈구렁이죠 완전. 너무 편하게 하더라고 토론을. 그래도 뭐 박근혜처럼 이산화가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서 안철수를 이제 좀 밀 것 같았었는데 이게 전혀 엉뚱한 데서. 근데 가만히 보면 기득권이 바라는 보수는 저런 이제 능구렁이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박근혜는 전혀 능구렁이 같지 않았잖아. 그렇죠. 절대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망했지. 근데 오히려 이제 바랬던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표방하는 것도 그냥 유연한 보수 뭐 이런 거 합리적이라고 해놓고 실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말이라도 그냥 그죠. 근데 이게 정책과 비전에서 이 유연하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에서 저렇게 능구렁이처럼 홍준표처럼 저렇게 그냥 그래. 갖다 박아버리면 기득권 그런 걸로 제 생각 홍준표가 이제 어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좀 쓸만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철수로의 보수 단결론으로 우리가 계속 밀고 왔는데 아니죠. 그런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런 면에서는 유승민 말이 맞죠. 아무리 저렇게 기교와
이런 이제 술수로 뭐 며칠 한두 달을 버틴다 하더라도 저런 식의 보수, 홍준표 틱의 보수가 몇 년을 가겠습니까? 이게 유승민 마지막 발언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 그럼 유승민 말이 맞지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도 대선 때는 뭐 슉 해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 내내 박살이 난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지금 당장 저기 대선이잖아. 투표를 그쵸? 해야 되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 언발에 오줌 누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아무튼 우리 홍준표가 안 어제 토론회에서도 중요한 발언들 많이 했죠.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다. 녹조는 4대강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아니 누가 또 이게 페이스북인가도 올렸더라고. 자기 어머님인가 딱 보시다가 4대강 얘기 딱 나오면서 에이 새끼 그러면서 후보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잘못되는 거다. 확실하네. 소신이 있다니까. 이제 자력으로 또 이제 마이너스를. 그러면 근데 뭐 전형적인 집도기 전략이니까. 그럼 어제 우리가 그제가 분석한 게 맞나? 뭐요? 이게 하루가 다르잖아요. 하루하루가. 그쵸. 그러면 안철수를 얼굴로 해서 이렇게 적폐들의 그 서식지를 만든다. 혹은 이제 정권을 이제 먹는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좀 바뀐 것 같네. 아니 지금 홍준표 혼자 지가 지금 보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안철수 대세론이 형성돼 있는데 조갑제가 안철수 비판적 지지하자 그랬잖아요. 그래. 근데 홍준표가 거기다 단기 필마로 나와가지고 나도 살아있다. 네,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홍준표 전략을 봐야지 정확하게 집도끼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안철수로 형성된 보수 편식을 최대한 빼오겠다. 중도는 상관없고 그건 관계.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대변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게. 그래가지고 안철수 지지세 확 죽어버리면 안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일방적으로 사퇴하고 미국 가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삐져가지고. 사퇴 가능성도 있을까? 안철수가 사퇴. 와.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정치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2번이나 대선에서. 그냥 나는 대선 끝나면 정치 안 할 것 같다니까. 또 미국 놈들이 가만 두겠어요. 가가지고. 너무 실력이 드러나가지고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같아. 좀 너무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 실력이 다 드러나 버렸어. 왜 심상정은 어땠나? 심상정 후보는 뭐 예전하고 다를 건 없었어요. 그냥 뭐 토론은 잘했고. 반문? 다 모두 까기. 모두 까기로 뭐 잘했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약간 말이 나온 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유승민 후보를 상당히 감싸줬어요. 자기가 대신 막 분노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더 열받는다고 막. 그 어떻게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를 하냐. 나쁜 놈들이 막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론이 좀 심상정을 원래부터 곱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심상정이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나? 그렇지. 통합진보당 불 지르고 야반 도주한 사람이. 근데 나는 이제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이제 하여튼 심상정 뭐 이런 정의당 이런 분들이 어줍잖게 이렇게 포용적인 걸 보여주는 행태 있잖아. 이렇게 막 너름품 이렇게 해가지고 유승민을 왜 껴안으려고 그래? 유승민도 적폐인데 그런 게 약하더라고. 적폐들끼리 세력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잖아 그런 거. 그러면 그래서 관전 포인트 평가. 홍준표 만만치 않다. 나는 토론회를 보면 볼수록 홍준표 만만치 않아. 홍준표의 부상. 예. 아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홍준표 계속 오르잖아요. 안철수 계속 떨어지고. 지금 막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금지. 발표는 이제 안 되는데 어제 막판에 딱 나온 걸 보니까 거의 이제 대체로 역전하는 분위기. 역전하고 2등 가면 네,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당권은 딱 쥐는 거죠. 그거야 뭐 지금 뭐 벌써 보수의 이제 대표 주자로 줄 것 같은데. 유승민이래 김무성을 탁 이겼네 거의. 홍준표가 좌장격이 되는 거잖아 이제. 그죠. 보수의 저장. 김무성 완전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김무성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빨래나 하시나? 영도 딸이 가서 담배 피우고 있겠죠. 바른당 그거 뭐 거기서 또 욕 먹고 있더만 내에서도. 바른정당 실험은 진짜 이 보수는 진짜 이게 무시하더라고요. 박근혜도 사실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신한국당이었나? 거기서 한번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신한국당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미래연합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나가봤더니 뭐 집 나가니 시베리아더라 뭐 그래. 이러면서 되돌아왔잖아요. 다 그러대. 그러니까 보수가 이게 무서운 게 진짜 유승민도 이 상황에서 보수가 안 무너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촛불 들어가지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누리당 완전히 이제 공중 분해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보수는 무너질 거고 딱 그 상황에 나가서 나는 새로운 보수다 하면 당연히 자기한테 집중될 거라고 지지가 집중될 거라고 봤을 건데 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배신자를 배신자라서. 증오하는 감정? 근데 배신자를 증오하면 얘는 못 산다 하더라도 원래 새누리당 세력도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와 부활하잖아요. 홍준표 봐요. 20% 지지율 20% 부활을 한다니까요. 와, 진짜 대단하다. 바른당이 없어지겠네? 지금 뭐 거의 바른당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33명이 가랬지. 그래서 13명이 갔다고 그랬다가 한 명이 지금 또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뭐야 원내 교섭단체는 겨우 유지했다 뭐 그런 건데 와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흡수되겠구만. 그지. 거기로 되돌아갔다는 건 뭐냐면은 이 의원들도 딱 분위기 보니까 새누리당은 망했고 빨리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승민 따라갔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그냥 살아나네 다시 부활하네 그러니까 다시 도로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권력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갈 애들인 거고. 야, 그럼 이게 민심이 그죠? 진보나 보수나 어디 없이 민심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진보도 아직은 없는 거고 보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일단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해놓자 이런 건데. 그래. 일단 한보 전진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겠지. 자, 바른정당으로 긋고 홍준표 웹사고가 난리네. 홍준표 웹사고. 볼까요? 어디 있냐? 아니 저걸 그 캠프의 공식 저거 아니야? 야 경남도당 디지털 정당 위원회에서 뭐 만든 웹자본 것 같은데 뭐 확인은 안 돼요 사실. 제가 저게 확인해 본 건 아니고. 가짜 저건지 모르겠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걸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 저거 진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더라고 SNS 상에서는. 근데 뭐 홍준표 TV 토론 발언을 놓고 보면 충분히 저런 걸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5월 9일 투표할 때 홍준표 투표해라. 근데 1번과 3번이 북한 국기를 넣어놨어요. 홍준표 태극기고. 와, 저거 완전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저거? 명예훼손 뭐 이게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거를 허위 사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근데 특이한 게 1번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계속 이 색깔론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 동안에. 근데 3번은 뭐야? 뭐 갑자기 불똥이 튀었어 3번은? 뭘 잘못했는데? 예, 홍준표 입장에서는 3번이 정체를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게 진짜 종북이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자기가 네. 종북 논리가 원래 자기네 거 외에는 다 종북이잖아요. 이러고 있다. 근데 또 선관위가 요즘 우리 저기 투표 참여 플랜 걸잖아. 네. 우리도 걸었고. 원래 다 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관위가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 정당이 원래는 그런 거 많이 걸었었는데 정당이 이제 못 걸게 막았더라고요. 그래?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당에서는 투표 독려하는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어요. 웃기다 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정당 홍보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원래 이제 투표 당일날 저기를 못 하게 돼 있는데 투표 당일날은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죠. 근데 사실상 투표 독려라는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정당은 이제 못 하게. 다 저기 뭐야 후보들 플랜카드 다 걸어놓잖아. 그렇죠. 그것도 선거 운동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거 운동에 대한 제약이 너무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선관위가 공안기관이야. 재갈을 물려. 평소에 하던 주장도 선거 때문에 못 하잖아. 그래서 시민들이 거는데 뭐 촛불이 만든 데선 꼭 투표합시다. 그거 못 넣게 하죠. 뭐 그런 거. 적폐 청산은 괜찮다 그랬고 죽소서 개주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위반이라고 그러지. 정권 교체도 위반이라 그러죠. 그러겠네. 근데 정권 교체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은 여당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럼 정권 교체의 의미는 뭐예요? 누가 집권하든 다 정권 교체잖아요. 그런가? 당도 다 바뀌었는데.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그건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아무튼 그것도 맞고. 그래서 선관위를 내가 볼 때 없애야 될 것 같아.
선관위를 없애면 선거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하지 말자. 아니 내가 이제 독일 그 인터뷰 갔잖아. 독일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판사를 인터뷰했는데 그 하는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선거 때마다 선출한다는 거야. 네. 뽑는 거야. 선관위란 기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구는 못 들어봤는데 공무원이 그러니까 시에서 공무원이 있는데 네. 선거 관리를 할 위원들을 그때 뽑는 거야. 뭐 오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계속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 받아서 구성이 되는 게 한 7명 정도가 한 구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개표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상설 조직은 아닌 거지. 그렇게 해서 운영된다고. 그게 수개표를 하고 현장에서 투표, 현장 투표, 현장 개표 이런 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도 운영된다는 거지. 그런 거는 저 자유한국당 같은 또라이들이 없어져야지 가능한 것 같은데 국정원 부정선거나 이런 게. 하여 뭐 어쨌든 근데 그런 것도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는 없어도 된다고 보는데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공안기관이야. 그러니까 뭐야 선거 때만 선관위를 임시로 만들어서 그렇지. 활용하면 된다. 상설 기관으로는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막 복잡하게 막 옮기지 말고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그러면 간단하다는 거지. 저렇게 돈 들여가지고 선관위 둘 필요 없다는 거야. 어쨌든 선관위가 공안기관이다 하는 내 주장은. 예, 뭐 선관위를 없애도 된다. 이건 저는 얘기한 것처럼 진짜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없어져야 그게 가능하다. 이게 몰상식한 그런 정치 세력이 없어져야 이제 선관위가 상시적으로 없어도 뭐 성숙한 이 시민 의식으로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관위의 모습은 확실히 진짜 너무 뭘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좀 합리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문자 돌리는 건 불법인데 카톡 돌리는 건 합법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문자 불법이냐? 네. 문자는 편지로 이렇게 취급이 된대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으로 뭘 지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것도 그걸로 취급한다고? 취급되는 거예요. 근데 카톡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게 관리 기구인데 행정 편의 기구고 행정 지원 기구인데 지가 대장이야 선거 때. 그렇죠. 없애야 된다 나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선관위 해체 뭐 이거 주장하면. 근데 지금 선거법 자체가 선관위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 사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선관위가 다 하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선관위는 유권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겠지. 네. 근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재판해봐야 아는 거예요.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철거를 하라고 그러잖아. 네.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벌금 이제 선관위가 고발하는 거죠. 직접 막 떼던데? 직접 떼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직접 떼고 나중에 재판하자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선관위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걸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벌금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가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지방 선관위에 전화하면 된다 그랬는데 다른 지방 선관위에 전화하면 또 안 된다 그러고 선관위마다 유권 해석도 자기들 마음대로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딱 보니까 그 공무원들의 그 특성들 있잖아요.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일단 무조건 안 된다. 나 그래서 좀 불안한 게 선관위가 지금 어쨌든 뭐 개표 부정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막판에 이거 뭐냐 광범위한 부정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언제든. 지금 아니 1강 2중이라고 다 지금 떠벌려 놨는데. 아니 지방선거 지난주 총선 때도 그랬잖아. 박빙이었잖아요. 무슨 박빙?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압승이었다는 거였지.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그때. 아니 근데 뒤집어졌잖아. 예. 그건 뭐 선관위가 조작해가지고 뒤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대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상한 그쵸.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 뭐 홍준표 대세였더라. 샤이 홍준표가 엄청 많더라도 홍준표 당선되면은 국민들이 수긍할까? 폭동이라 할 것 같은데. 폭동이 일어나면 네. 폭동이 일어나면 그 인수위 기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바로 계엄 때리고 바로. 충분히 가능하지.
아 근데 이게 재외선거가 지금 끝났단 말이야. 재외국민선거. 네. 네. 어제까지였나? 5월 투표율 가장 높았다고 하던데 70몇 %인가? 높았는데 지금 카톡이나 이런데 SNS 떠도는 거 있잖아. 네. 안철수가 1등이야. 그막 뭐야 결과가 아직 개표를 안 했잖아요. 개표를 안 했는데 아 누구 찍었다 이런 거. 뭐 추구사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이후에 밝힐 수는 있으니까. 근데 에이, 사람이 몇 명인데 그 몇 명이서 자기 카톡에 박히는 거 가지고 가짜 뉴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 그게 식민성이 있든 없든 간에 네. 그런 게 돌아다닌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안철수가 1등을 했다. 안철수 1등, 안철수 한 40, 50%, 문재인이 한 30대 이렇게 나온다고. 안철수 그 더블 스코어 이상 먹었네. 따보나. 갤럽에 나온 거 보니까 20%만.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지. 네. 그런 거 왜 돌릴까? 안철수가 대세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돌리는 건가? 안철수 거의 멘탈 붕괴 같던데. 아니 이런 거 봐봐. 안철수가 재외국민한테는 1등이다. 그러면 지금 나온 선거 여론조사와 달리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걸 미리 깔아놓는 거지 분위기를.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막판 반전이 있을 수 있다. 5월 9일 나 5월 9일 당일까지 반전을 계속 깨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그 뭡니까 2002년도에 종몽준 단일화 파기 선언 그래. 전날 밤 10시에 했잖아요. 몇 시였니? 네. 맞아. 그 전날에도 하고 우리가 그랬어. 난리 났었지. 원래 그리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던데. 선거 며칠 전에 또 사퇴하기도 하고 하니까. 유승민은 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사퇴 여부 떠나가지고. 그렇죠. 안철수 유승민이 당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사퇴해봐야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래. 그냥 가자. 근데 돈은 15%못 얻으면 돈 못 받는데. 돈은 안 사퇴해도 되면 마찬가지 안 되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유승민 돈 많아요. 사퇴해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다음으로 돈 못 많던데. 예. 그래서 뭐 그러긴 하네. 돈 많으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세월호였어. SBS 그 삭제했다고 그러더라 기사는. 기사 바로 삭제했어요. 바로야? 아무튼 논란이 생기니까 바로 근데 삭제했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캡처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국민의당이 또 논평 내고 네. 박지원 뭐 대표인가? 그렇죠.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 또 올렸더만 글을. 국민의당 자포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야. 네. 근데 대대적으로 그렇게 선전을 하면 사실 SBS 뉴스 삭제한 거를 사람들이 알게 보여 모르잖아요. 뉴스를 삭제했는지 안 삭제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보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어가냐 이거죠. 그 국민의당에서 막 그렇게 홍보를 하면 그거 보고 와 문재인이 이런 거 했어 나쁜 놈이네.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 이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확인할 것 같은데. 아니 세월호는 지금의 달라. 중국에서, 지금의 중국에서 이를테면 안철수 지지자보다 문재인 지지자가 훨씬 많은 것처럼 여론조사 나오니까 또 국민의당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뿌린다고 할 때 대대적으로 뿌려질지도 의문이고 뿌렸을 때 그거를 보는 문재인 지지자가 씨 뭐야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도 되게 뜨끔할 거니까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네. 왜냐하면 그래서 세월호가 엄청 많구나. 지금 많은데 그러니까 법적 대응. 문재인 후보는 사이트 연결 안 돼. 왜 저러지? 네 인터넷 갑자기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어차피 그 뉴스를 본다고 해서 지지를 처리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인해보고 가짜 뉴스네 나쁜 놈들이네 그러고 마는데 그냥 문재인 후보가 싫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와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이었네 하면서 막 열심히 홍보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누구 찍을까 막 갸우뚱 하던 사람들도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얘는 진짜 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주제의 나름이라고. 아니 저는 반대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걸 딱 보고 가짜 뉴스인 거 확인했다라고 그러면 맹공을 퍼부을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명공 포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 안철수 캠프에 완전히 폭탄 아니냐 저거 지금. 아니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얘네들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리가 필요하고 그 국민당이 주장한 논리 있잖아. 네네. 그 다음에 이 뉴스 자체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뭐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해수 공무원이 뭐 인터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공무원이 누군지.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 그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해수부에 파견된 국정원 간부가 공무원이잖아. 해수부 공무원 국정원 직원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작업한 거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않냐? 말이 되잖아. 아니 저는 근데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사람 공무원이 없다 얘기해. 국정원이 한 거지. 저는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아서. 우리 회의잖아. 이게 유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 해수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공무원이 없다고 얘기했어. 뭐 그러겠죠. 어차피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SBS가 까야지. 그렇죠. SBS가 까지 않는 이상은 뭐. 아니면은 이거 지금 완전히 기사도 삭제한 마당에 고소고발 당하고 덤탱이 쓰게 생겼단 말이야. SBS가 세월호를 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열심히 다뤘잖아. 근데 SBS도 사실은 결국은 그러니까 세월호 때 모든 공중파 종편들이 방송 어떻게 했는가 이거 보면은 사실 그 원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SBS도.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뭐 그나마 좀 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장 자체를 한번 또 검증을 해야지. 나는 어떤 주장? 아니 해수부 관계자의 주장?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거잖아. 문재인한테 갖다 바친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 인양을. 네. 그 2년 동안 고의 지원한 게 그거였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2년 동안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문재인 뭐 그때 뭐 개벽다고 했죠 뭐. 그러니까 문재인의 당선을 2년 전부터 예상하고 상하이 셀비지랑 빅픽처. 해수부의 빅픽처. 빅픽처야. 이미 촛불도 예상하고. 그래서 올 봄에 대선이 치러질 걸 미리 예상하고. 점을 봤나 보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가짜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쓴 거 확실하지. 왜 자기들 기사를 내렸으니까. 근데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지. 왜 저런 기사를 냈을까? 그러니까 그 기사를 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당이 그거를 가장 먼저 공격의 빌미로 받아물고. 만든 것도 그렇고. 그 저거 안철수 밀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거를 건드렸단 말이야 지금 세월호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도저히 그런 공세의 소재로 쓰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쟤네들 생각은 그러니까 민심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민심 모른다고. 당선만 된다면 진짜 악마의 영혼이라도 팔 애들이. 크게 역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큰 걸 건드려야 되잖아요. 짜잘한 거 건드려 가지고 짜잘하게 역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들은 저걸 세월호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 세월호가 문재인 캠프에서 터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철수 캠프에서 터지는 것 같아요. 던졌는데 이게 아수르다니 병 맞고 다시 튕겨와서 자기한테 왔어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난 고의 지원 이제 인양 고의 지원 관련해서는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난 추론을 이렇게 하거든. 이게 상하이 셀비지가 중국의 국영업체거든. 그리고 얘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인양 작업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모종의 국가 간 거래가 있지 않냐 이런 한국과 중국 사이에 거래. 박근혜하고. 그렇지. 그럼 뭐예요? 뭘 거래할 게 뭐가 있어요? 중국이 뭔가 얻는 게 있다? 뭐 주고 받았겠지 뭘. 뭐 인양비는 받았겠죠. 뭐 인양비가 지금 뭐 1,000억 손해 받았다고 상한 셀비자 얘기하긴 하는데 뭐 다시 청구하겠지. 아니, 어떤 식으로. 실제 주고받는 게 있으면 박근혜가 사드 배치한다고 할 때 그때 중국이 그러면 세월호 끄집어낸다. 그래서 인양을 본격화한 거지. 이건 너무 억지다. 시나리오가. 아니 어쨌든 근데 그냥 이거는 박근혜 탄핵하고 관계돼 있는 거라 그지. 인양 딱 된 거는 그지. 네, 박근혜가 그렇죠, 되니까 어쨌든. 이제 인양을 시킨 거잖아. 이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하고 거래설이지 문재인하고 거래설은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거. 박근혜가 그동안 계속 인양 못하게 하고 있다가 탄핵되니까 이제 인양이 되겠네. 그리고 인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은 해수부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재인 뒤집어 씌우기로 SBS가 보도를 했고 그거를 삭제했다는 게 면제고 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일단 나가면은 막 근데 이미 보도를 올렸다가 삭제한 거 보면 검증도 안 하고 처음에 올릴 때 내가 이걸로 한번 제대로 디스하자라고 올린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적 대응 가면 되는 거니까 계속 올려놓고. 근데 내려온 거잖아 SBS가. 이거 보면은
이게 진실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안 하고 올린 것 같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린 거 아니냐. SBS는 그냥 당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디스의 이 핵심 이거 뭐냐 주동 세력이 아니라 이용당한 거 아니냐. 야 그럼 올린 사람 그 기자가 아니요 그 해수부 관계자 존재하지 않는 해수부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SBS는 관계자로 인터뷰한 투명 인간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빅픽처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야이 해수부 당한 거지. 공무원이 이런 증언을 했어 그러면 특종이죠. 특종. 그래서 그 해수부 공무원을 잡아야 된다 지금. 그렇네. 그럼 일단 SBS를 법적으로 응징을 하면 SBS가 털어넣게 돼 있죠. 그렇지. SBS가 밝혀야 되겠네. 예. 근데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취재원은 절대 밝힐 수 없거든요. 만약 아니, 저걸 이건 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밝혀야 된다. 근데 저거 일파만 확산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해수부 직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심적 압박이 너무 강해서 야 박근혜 차 안에 많이 번개탄 봤던 펴놓고. 장면인데. 그럼 나중에 마티즈에서 또 이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고염나무 열매가 나. 더민주당 캠프에서 또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아이 네, 온갖 어쨌든 시나리오를. 그 해수부 공무원 인터뷰했던 사람이 범인이다 이 판에.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렇네요. 그 사람 찾아야겠네. 찾아야지. 그 뉴스타트 한번 합시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해야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바로 대응이 안 되잖아요. 뉴스타트에서 딱 해수부 직원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 어쨌든 이게 국민의당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 그지? 이제 막 지르는 거지 이제. 그렇죠. 어차피 지금 망했는데. 네. 그래서 나는 서울 가족분들이 국민의당 항의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이제 뭐 항의 입장은 밝혔고 그래? 국민의당으로 찾아가진 않았는데. 요즘 국민의당 보면 심정이 트럼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시간은 되게 다급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이 ICBM 쏘면 난리 나는 거니까 그 전에 빨리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근데 방법이 없잖아. 막 던져.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지. 대선 일주일 남았어. 시간이 없어.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막 던지는 거지 진짜. 그래. 어쨌든 우리의 전략이 뭐냐? 우리 안철수는 보수의 안식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식처는 맞죠. 근데 안 된 거지. 안 된 걸로 결정 났어? 안 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예. 그래서 홍준표를 다시 우리가 그래서 이 홍준표가 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소장에게 선봉을 맡겨주시옵소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이 판에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홍준표를 감시를 해야죠. 뭐 할지 모르는데. 지금. 아니 이 판에서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을 어떻게 하면 잘 보강을 해야 되나. 보강을 해야 돼? 저 그냥 둬가지고는 이를테면은 이제 문재인이 들고 있는 칼이 다 녹슬어 빠져가지고 칼도 들지도 않고 칼 들 생각도 없고 저걸로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냐?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문재인 보고 다 보수라 그러잖아요. 기득권 이미 편입됐다, 막 간 거다 저 지금. 그러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제 제대로 싸우는 전사들을 집어넣어야죠. 이재명 같은 사람. 도로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 아니 그 시장을 사퇴할 수 없잖아 지금. 사퇴할 수 있나? 사퇴는 할 수 있죠. 사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사퇴야 모든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시간이 지금 일주일 안 남았잖아. 근데 일주일 남겼는데 사퇴하는 건 진짜 오히려 욕 먹는 소리고. 그렇지. 그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정권 공동정부를, 바뀐 다음에. 아니 일단 저기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난 그래서 여전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촛불 공동정부가 과학이고 답이다. 심상정 그지? 심상정 그 다음에 또 있나? 심상정하고 문재인 대한정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다 당내잖아. 당내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촛불의 뜻을 이어서 받들고 적폐를 청산할 모든 정치 세력은 함께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하고 열어놓으면 되죠. 거기서 오면 손 잡으면 되는 거지. 문재인 캠프에서. 네. 네. 아니 그 이재명 그 시장 안희정 시장의 공약들을 대표적인 공약도 받았잖아, 그지? 네. 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야권들이 대표적인 공약들을 우리 공약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손잡고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홍준표가 잘한다니까요. 그거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당에 얘기해가지고 다 손 못게요. 지금은 그거밖에 없다. 그다음에 김관진 얘기하고 정리할까요? 김관진 왜요? 뭐 일 있었어요? 요즘 계속 나오잖아. 까도남이다 이 사람도. 1월달에 트럼프 인수위 때 마이크 플린인가? 뭐 보좌관 하다가 잘리네. 맡던 사람 만나가지고 그때 사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때 사드 비용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아 이미 했다. 그때. 그 다음에 뭐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해서 어쨌든 뭐를 평화체제 안 되게 막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갔다 왔더만. 예전에 사자회담 90년대인가 남북 중미 90년대 아니죠. 그 핵 협상인데. 몇 년 언제냐? 2000 저기 육자회담 직전이 사자회담이었잖아요. 그래요? 예. 왜 그랬지? 왜 그랬지는 무슨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가져갔다? 아니 그러니까 그 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북측의 발언들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야. 아니 미국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회담에 미국도 있었는데 왜? 아니 기사가 그래. 김관진이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북은 이런 나라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평화체제 논의에 찬물이 끼얹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다는 거지. 필리 정말 당황했겠다. 왜 이걸 다 가져왔지?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번역하느라 고생은 했겠는데 참.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해 준 걸 다시 영어로 번역했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가짜 뉴스의 반은 가짜 뉴스 같아. 아니 김관진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아니 얘가 막 이런 거지. 사드 비용 얘기는 그때 들었을 수 있어. 근데 평화 체제 관련해서는 한국이 결정권이 없잖아. 예전에 김관진이 여기저기 막 던진 인물이잖아요. 예전에 북이랑 2+2 회동했잖아요. 지뢰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김관진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이더 자료를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북측 앞에 딱 공개해놓고 봐라 이렇게 레이더에 나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북측에서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국가 기밀을 그냥 북한에다가 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자기 모르긴 해도 청와대 내부의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평화체제 논의에 찬물을 끼얹어서 방해를 했다 김관진이가. 근데 평화체제 논의에 방해를 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역할은 못하잖아 한국 정부가. 그렇죠. 그건 뭐. 근데 책임을 이제 한국 정부가 방해를 해가지고 논의가 진전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책임 전가는? 미국이. 아 나는 평화협정 맺으려고 했는데 한국이 방해해서 못한 거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다 이거죠. 아니 뭐 그런 뉘앙스 같더라고 나는. 예전에 또 94년도에 영변 뭐 폭격하려고 그랬을 때 막판에 이제 철회했다고 그러잖아요 클린턴이가. 그래서 뭐 한국 정뭐 김일성 자기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뭐 한국 정부의 반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핵심적인 게 아니죠. 엄청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지.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김관진이가 어쨌든 뭐 김선동 의원이 그 얘기했더만 빨리 체포하라고. 김관진. 얘는 한번 후보. 김선동 후보. 네. 너 뭐라 그랬냐? 의원이랬나? 아니 뭐 한 번 의원은 영원히 의원이지. 아 그런 거였어요? 한 번 대통령이 그렇죠. 영원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나에게 부르잖아. 유시민도 아직 장관인데 뭐. 전 장관. 김선동 후보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뭐 맞지 뭐. 아니, 김관진은 아무튼 이번에 사드 관련해서 한번 탈탈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정권 바뀌기.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 얘는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체포를 어떻게 하지? 체포를 경찰이 가서 하면 되죠. 안보실장인데. 지금은 안보실장이지만 이제 정권 바뀌면 일주일 후에. 그렇지. 다음 주 5월 9일 되면 바로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진 않지.
아니, 5월 9일 정부가 바로 구성되잖아. 임명을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으로. 네. 그때까지 그동안은 유지가 되는 계속 거지. 하는구나. 국무회의도 네. 예를 들면 국무총리랑 몇 명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각을. 그 당선증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바로 얘기하겠네. 저 국무총리는 누구입니다. 이거 다 해고시켰지. 와. 해고장 날리고. 그러니까 얘들 안 나갈라 하겠다. 한두 달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기존에 애들이. 황교안 국무총리 계속 아니 국무총리 바꾸겠지 바로. 누가 근데 바로 바꾸려고 해도 질문 던져볼까?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안 거치잖아. 국무총리가 왜 청문회를 안 거치는 거야? 장관도 거치는데. 그렇구나. 하여튼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음. 뭐 시간이 좀 걸린다더라고. 와 그러면은 대통령은 바뀌더라도 장관은 그대로 총리나 청와대 장관 뭐 그 뭐 자리에 전부 다 그대로 있는 근데 국정원장도 저기 청문회 대상이냐? 청문회 아니잖아. 대상이죠. 대상이나? 대상이죠. 야 힘드네. 근데 어쨌든 설마 그래서 김관진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 계속 출근하려고 출근할까요? 출근해가지고 뭐 서류 소각하고 있겠지. 청와대에서 3일 낮 3일 밤 그 연기가 청와대 올라오더라. 지하 벙커에 KNTDS KNTDS 그 뭐예요? 그 있잖아. 그 뭐 이게 그 해군 무슨 움직이는 자료 있잖아. 영상 자료 뭐 천안한테 얘기 많이 나왔잖아. KNTDS 전술적 무슨 뭐 해가지고 뭐예요? 뭐냐? 그게 뭔데요? 아무튼 그게 뭐 어떻게 지하 벙커에 이렇게 KNTDS 자료라고 해서 천안함이 모니터. 어떻게 움직이냐 그 모니터. 기록들 있잖아. 예. 그 기록들을 어떻게 하겠지. 되돌리겠지. 그래서 하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도 탄핵되고 바로 안 빠졌는데. 그렇지. 그래서 지금쯤 벌써 준비했겠다. 모르죠. 정권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아직 모르죠. 바로 딱 직무를 정지시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돼.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압수수색 할 필요는 없죠. 자기 건데 이제 직접 들어가면 되겠네. 가서 보면 되지. 그래서 김인성 교수 같은 분들 데려가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를 해야지 빨리. 근데 어쨌든 임기가 안보실장은 근데 임명이니까 그렇죠. 청문회 필요 없으니까 곧바로 할 수 있겠고. 일단 체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섀도우 캐비넷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 후보들한테. 간간히 지난주에는 뭐 총리 뭐 이런 얘기 나오게 했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4차 토론회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총리 얘기가.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그거 질문했죠. 그 총리를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뭐냐면 총리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인데 총리를 그런 식으로 세우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집권하자마자 바로 총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야 합의로 하면 된다고. 안철수 후보는 또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막 공격하던데. 총리는 저기 그 정권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빨리 임명을 해야지. 무슨 여야 합의야. 유승민 할 거야? 가봐야 된다면 이제. 네. 2시네.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은 뭐 정상적으로 하면 되겠네. 네. 자, 우리 회의 끝냅시다. 회의 끝내서 근데 우리 전략은 뭐냐? 대선 전략은 감시를 잘하자. 홍준표를. 네. 안철수도 아직까지는 뭐 안철수, 홍준표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만 난 어쨌든 끝까지 나는 촛불 공동정부를 밀려고. 그지? 네. 과학이다. 이게 민심이고 과학이다. 네, 끝냅시다. 네. 끝.